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네. 언제쯤 시장에 다시 돌아와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4월 들어서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딱 하루 순매수를 하고 네. 중간에 한번 순매수하고 난 이후에 또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또 그러니까요.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어쨌든 뭐 저점 잡고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는 국면인데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근데 외국인들이 뭐 오전장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이 넘게 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하는 코스피 지수는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점심시간 이후로 지금 상승 전환이 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뭐 어제랑 좀 비슷한데요. 협상의 가능성 이렇게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2, 3주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 힘으로 2, 3주 안에 중국에 지금 145%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해놓고 있는데 네. 요거를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뜨리는 걸 이제 검토하고 있다. 2, 3주 내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지금 뭔가 좀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중국 쪽은 지금 전혀 뭐 리액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중국을 좀 적극적으로 협상으로 좀 끌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제 참모들이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간밤에 미국 증시를 좀 리뷰를 좀 해보면 나스닥 지수가 3%가 넘게 이제 급등 출발을 했었고 장중에는 4%가 넘게 이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과의 최종적인 협상까지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게 진짜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미중 간의 협상이 2년, 3년 동안에 타결이 안 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이제 맞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조금 급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느긋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어쨌든 협상에 적극적으로 좀 나선다라는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실제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걸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만 또 증시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또 2, 3주 안에 뭔가를 또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도 이제 미국과 중국은 물밑에서 실무진들의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안도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뭐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에 730선 이제 돌파 시도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안도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힘을 내주기 바라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네, 될까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제도 이 종목, 오늘도 이 종목이에요. 네. SK 하이닉스를 오늘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한 7조 원 정도를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0억 원. 역대 SK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이 가장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8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실적이 이제 가장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같이 내다 팔면서 주가가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3, 4%가 지금 밀려버린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SK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어저께 뭐 애프터마켓까지 거의 하이닉스가 5%가 넘는 상승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로만 따져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1분기에 이렇게 이제 좋은 실적이 좀 나왔고 특히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입도 선매 이미 올해 매출 상당 부분을 작년에 다 예약 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흐름상 큰 변화가 없다.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HBM 쪽 매출이 작년보다 2배가 넘게 또 올해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아무리 못해도 33조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3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뭐 PER로 따져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은 한 3배, 4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항상 분석을 할 때 수급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만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100 초반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겠죠. 엔비디아도 엄청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아직은 AI에 대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조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남아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고 난다면 미국의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는 정말 강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펀더멘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쭉 살펴봤을 때 방산도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조선 쪽도 좀 흐지부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좀 강조해드리는 관세 무풍지대 주요 업종들 중에서는 그나마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물론 오늘 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국내 이제 정책적인 이슈, 에너지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어제는 수소, 그리고 다시 이제 원전, 이렇게 이제 계속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섹터 쪽에서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5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 나와주다가 지금은 아쉽게도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 달 전에 이제 매수할 때 정말 이제 17,000원대 그때가 진짜 좀 저점이었어요. 17,000원, 18,000원대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지금 57% 넘는 오늘도 개장 초반에는 일단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사실 저는 오늘 3만 원 한번 뚫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9,4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3, 4% 정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제 급등을 한 이유는 HK 이노엔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HK 이노엔이 K캡이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미국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3상이 성공했다, 유효성을 이제 입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HK 이노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가 소개해드릴 때 자큐보정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중국 쪽에서 이제 로열티 매출이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같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HK 이노엔은 인제 3상 성공해가지고 FDA 이제 품목 허가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을 이미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금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오히려 HK 이노엔보다 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또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죠.
실제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감안을 하면은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더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FDA의 희귀의약품 이제 지정이 좀 되어 있는 네스파립이라고 하는 또 면역 치료제, 이중항체 이제 면역 치료제 요 부분까지도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특히 내일 모레 이제 개막을 하는 AACR 미국 아마케에서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아마케에서도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이 네스파립의 전임상 결과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할 거거든요. AACR에 대한 모멘텀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3만 원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요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최고가 3만 원 이상까지 좀 뚫을 수 있다. 그래서 2차복 효과를 3만 원 정도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학회 관련해서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인벤티지랩이 62% 수익 중에 있는데요. 먹는 비만약 소식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뭐 네. 펩트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지금 인벤티지랩은 62% 16,700원에 이제 공략을 했는데 단일가 거래 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0%가 훌쩍 넘게 급락을 했는데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인벤티지랩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일주일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해요. 이것도 역시나 뭐 장기약물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연이어서 이제 경구용 비만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이제 치료제 오프그리플론 임상 3상의 이제 결과가 공개가 좀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또 오늘은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2023년에 이제 끝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이제 경구용 제형에 대한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인벤티지랩이 이제 자극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은 제가 플랫폼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다. 뭐 장기약물 치료제가 됐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됐건 어쨌든 우리나라의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장기약물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제형 변경 쪽이나 아니면 장기약물 이제 주사제 또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결국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벤티지랩은 오늘 사실 단일가 거래되고 거의 뭐 점상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까지도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3차 목표가로 이제 3만 원 정도 또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3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 차익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차 목표가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G2파워가 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주들이 오늘 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이제 G2파워는 한 7% 이상 장 초반에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고점을 살짝 좀 넘기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요거는 제가 차트 분석을 간단하게 조금 해드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G2파워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0%가 넘는 급등세가 여기서 한번 분출이 좀 됐어요. 이때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게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우상향이 쭉 되고 있는데 계속 이제 8,300원에서 8,500원대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요 자리에 매물들 이제 소화가 끝나고 나면 저는 9,000원 이상까지 한번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원전이나 SMR 관련된 이슈도 있고 특히 G2파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현지에서 ESS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전부 다 ESS 없이는 사실상 이제 무용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 저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ESS 시장의 성장도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나 그리고 G2파워 같은 이런 기업들이 ESS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제 매물 소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한 500만 주 이상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저는 이제 8,500원 직전 고점을 뚫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고요. 목표가 9,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좀 하면서 보유하는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0원 이상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좀 관세 부과한 종목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관세하고 또 크게 좀 영향이 좀 없거나 네. 혹은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종. 특히 오늘은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700원 현재가로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대표 이제 화장품 ODM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화장품이 이제 좀 재밌는 이슈들이 몇 개 있어서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코스메스, 한국콜마 아마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화장품 OEM 기업 하면 다 떠올리시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작년부터 워낙 이제 해외 수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지금 50%를 올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한다 그러면서 막 상지건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폭등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한국콜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공장을 좀 갖고 있는데 가장 지금 생산 캐파가 큰 데가 세종에 있어요. 작년까지 이제 기준으로 한 연간 한 2.7억 개 정도 수준의 이제 캐파였는데 요 생산 캐파를 30% 이상의 증설 투자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7억 개에서 6억 개 정도 수준의 생산 캐파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세종에 있는 공장을 좀 중심으로 공격적인 이제 증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뭐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온코닉 테라퓨틱스 말씀을 좀 드리면서 HK 이노엔이 K캡이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개발을 한 것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K캡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국콜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K캡이 시총이 1조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지분을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봐도 HK 이노엔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5천억이 넘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판매에 대한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국콜마는 오늘 본업인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HK 이노엔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이제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제 좀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도 오늘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개장 초반부터 강하게 슈팅이 한번 좀 들어왔을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추세가 뭐 워낙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한국콜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종목을 지금 바로 또 매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근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 네. 어쨌든 ESS 쪽이 저는 가장 좀 유망한 분야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ESS 쪽이 조금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G2파워, 어제는 SK 이터닉스, 오늘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7,000원 현재가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진 시스템은 이제 메탈 사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기업도 이제 기업의 이제 외형 자체가 완전히 이제 ESS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에 이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슬라가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ESS 쪽은 67%가 넘는 고속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서진 시스템도 미국 현지의 텍슨 USA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미국 현지에서 일단 ESS 사업을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G2파워라든지 SK 이터닉스, 서진 시스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있고 노후화된 이제 전력 교체에 대한 수요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ESS 시장도 미국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AI 산업의 확장과 어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확산됐을 때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ESS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SS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인데 하루 앞당겨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정책 수혜주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